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우지수만 강보합세에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시장은 각각 0.57%, 1.63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좀 제법 밀려 내려왔고요. 기술주들의 중심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.65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기술주들 F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제일 하락폭이 좀 적었었는데요. 일단 목표 대수 이 부분들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.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일단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, 헬스케어 그리고 어, 에너지 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지수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요 추세대로 좀 진행이 됐었죠.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21선에 있어서의 지지 부분들이 좀 나와준 그런 상황들인데, 일단 여기에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전고점 권역이 14,400포인트 정도가 좀 되네요. 그리고 이 고점 권역들을 봐도 뭐 14,400에서 14,300 요 정도까지는 뭐 눌림목 구간으로 봐도 좀 되지 않을까.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S&P 500 같은 경우는 좀 조정폭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죠.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단기 추세 때는 일단은 이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. 다우지수도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좀 보게 되면 환율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그리고 국채 금리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변동성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죠. 이들의 지표들이 지수하고는 역외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3월 달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할 것이다. 뭐 이런 기대감들이 선반영이 좀 됐죠. 사실 올해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건데 그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미 반영이 좀 됐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슈와 이벤트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 순환매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으로 좀 돌아와서 보게 되면 어제부터 조금 흐름들이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. 어제 외국인 쪽에 장 출발을 했을 때에는 선물 쪽에 있어서 매도가 제법 나왔었어요. 그러다가 이 부분들을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매수 부분들이 좀 유입이 됐던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지수는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부분들인데
일단 지수도 과열권역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크게 두려워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. 일단 1차적으로 2600대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올라간 주식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놨어요. 일부 좀 만들어 놓고 뭐 신규로 개별 종목분들이나 테마성의 종목분들은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일단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주고 이 2600선이 넘었기 때문에 2700선 요 부분까지도 일단은 노려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눌림목 조정을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한국 시장도 좀 보게 되면 며칠 전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변동성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와 좀 반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.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변동성 지수는 하향 안정화를 좀 찾고 있죠. 그리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수도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환율적인 부분들을 봐도 다시 1300원대에 진입을 다시 했어요. 저점 자리대를 좀 깨고 내려가면 그나마 좀 괜찮을 건데 이 1280원짜리대를 하향 이탈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반등권역에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거. 뭐 일단은 뭐 환율이 급격하게 뭐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100을 살짝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100일을 하회했다가 다시 이제 102.19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일단 하락 추세대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지수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개파락 출발을 좀 할 거예요. 야간 선물 시장도 마이너스 1%가 밀렸었죠. 그렇기 때문에 개파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 혹은 매도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지수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번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21선 정도까지의 눌림목, 뭐 2600포인트대 초반 요 정도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21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? 그러면 21선 정도의 눌림목, 그리고 전고점권역에 있어서의 지지, 이 부분들을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여전히 뭐 지수보다는 뭐 종목 쪽에 있어서의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우선적으로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죠.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한 종목 정도는 필히 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드렸었죠.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셀트리온 쪽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지수가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. 어제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셀트리온이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이 종목군을 아마 말씀을 드린 게 17만 원 이하권역에서부터 매수 모아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많이들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좀 겪으셨을 건데, 밀려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드렸을 겁니다. 17만 원 기준으로 물려 있어서 그냥 갖고 있다라고만 하더라도
30%가 넘는 고수익이죠. 만약에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다라면 보통 한 16만 원 이하권역까지는 평단이 좀 낮춰져 있지 않았을까. 그러면은 거의 40에서 50% 가까이 큰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직까지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. 이 이벤트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. 이제 개별적인 이슈라든가 신약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품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죠. 셀트리온 쪽으로 매기가 좀 집중이 되면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순환매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. 순환매는 좀 지속이 나올 건데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. 급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옵션 만기 있죠? 다음 주까지 일단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어떤 부분들을 매수를 할지, 어떤 섹터를 매수를 할지 천천히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해도 늦진 않는다. 뭐 서두를 건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나 업종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제약바이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는 여전히 선택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리고 이제 CES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뭐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라든가 CXL이라든가 HBM 이쪽의 종목군들도 있어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. HBM도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AI, CXL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졌죠. CXL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.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며칠 전에도 로봇 관련주들 몇몇 개 마지막 거래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뉴로메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그러면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SPG도 마찬가지로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.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. 근데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말고 일단 뭐 SPG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처럼 덜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, 뉴로메카처럼 이런 식으로 덜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요. 그리고 바닥을 좀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.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오랜 시간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. 오랜 시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다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이렇게 돌아가는 종목군들이 제법 있어요.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순환매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.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약해요.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35만 원대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 갭을 아마 메우는 수순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. 요 자리 때 이 갭을 메우는 수순이니까 61선 언저리 때까지의 눌림목 요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닝 시즌이죠. 2차전지 쪽 4분기 실적을 아마 안 좋을 겁니다. 2차전지 4분기는 아마 안 좋을 거예요. 그럼 상대적으로 실적 쪽에 있어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
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자동차 쪽이겠죠. 근데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를 저는 좀 더 선호합니다. 이쪽과 플러스 자율주행까지도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 TSE를 며칠 동안 계속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요날 이렇게 개장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승이 좀 나왔죠. 추가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게 밀려 내려오고 났다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이 좀 새해 들어서 스타트가 좀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들 어, 준비를 좀 잘해서 23년 힘들었던 거 24년도에는 그 이상으로 좀 수익을 내셨으면 뭐 한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매일 관심 종목이나 전략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어,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